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1989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국내 들어와서 첫 번째 취업한 곳이 외교안보연구원입니다. 지금 국립외교원 거기에서 조교수로 8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외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호 회장님께서 외교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난 열흘 동안은 정말 숨가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로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전환기 한국의 외교인데, 전환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 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한 40-50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올해 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제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2차 대전 이후에 80여 년간 지속되어 나온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크게 쇠퇴를 하고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 암흑의 시대, 또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최근의 국제 정세는 19세기 말 조선조 말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러한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들어오는 시기를 연상시켜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우파 후보나 좌파 후보가 제시한 외교 정책은 구태의연하다.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할 만한 참신한 외교 정책은 거의 없고 여전히 외교 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는 이번 달 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진두지휘할 책임자들의 인선을 보면은 우려스러운 점이 크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반미 성향의 김민석 총리 내정자, 그리고 친북 성향의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러한 사람들의 인선을 봤을 때 이재명 외교는 글로벌 외교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처럼 친북 친중 노선을 걷고 반미 반일의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제 발표의 순서는 첫 번째
전환기 국제 정세와 세계의 전쟁, 지금 세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다음에는 지난 대선에 양대 정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초기 비록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초기 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외교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육 강식의 시대, 암흑의 시대, 각자 도생, 영어로는 이걸 셀프 헬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올 초에 출범하면서 사실 미국 외교에서 이러한 시대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혼자 원맨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고 모든 미국 외교 정책이 트럼프 개인의 판단과 말과 또 행동에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 인사들도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에 의존하는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시스템이 움직여주는 거고 또 정부, 연방정부가 해서 팀으로 활동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내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관이나 또는 이 실무진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언행을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트럼프와 말과 행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스맨만 있는 거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외에도 푸틴이라든지 네타냐후는 자관 힘으로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위권을 발동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일지를 하더라도 보통 유엔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다자기구 나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데 비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이라크 전쟁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설득하기로 노력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2주의 내에 이란이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만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내법적으로는 의회와 승인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이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디어트한 스레트,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이 없더라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란의 핵 개발 상태가 미국에게 이미디어트한 스레트가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소위 국제정치학의 용어로는 아나키입니다. 아나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원리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정말 선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스스로 미국이 해결하는 것을 자처한 거죠. 경찰 국가의 역할을 맡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를 거의 미국의 비용으로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푸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사실 2023년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고,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 시리아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 그리고 수단에 있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에 있던 민병대, 이런 것을 거의 다 괴멸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시리아나 레바논에 이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의 기지를 이란이 활용을 해서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었고, 또 레이더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리아, 레바논 이런 곳에 있는 이란 지원 무장 세력들이 거의 다 괴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릴 정도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특유한 그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제가 암흑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흔히 국제정치학 용어로는 매드맨 시어리입니다. 광인인 것처럼 미친 척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과거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바이든이나 또는 뭐 오바마나 뭐 아들 부시까지도 이 일종의 외교 정책 독트린이 나오고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흑 시대를 맞았다 이런